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Q&A를 맡게 된 동북아 역사재단 서포터즈 김성경입니다. 오늘은 한일 역사문제연구소의 조건 박사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희 영상에 앞서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 근무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일본 근대산업시설인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 또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위해서 메이지 유신, 메이지 혁명이라는 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메이지 혁명기부터 산업적인 또는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건설했던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근대 산업시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이 시설을 공식적으로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설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점에서 지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화에 반했다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을 등재할 때 그 유산, 유적 또는 환경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합당하느냐를 따져보는데요. 사실 평화나 인권 같은 것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치를 훼손한 시설들이 등재됐다. 납득하기 힘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계유산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설물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기에 아시아에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만들었던 기념비적인 시설물이고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산업시설을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이 과거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고 일본은 당시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점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런 이제 일을 추진할 때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이 유산이 성격상 세계유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와 교류 협력해서 심포지엄을 연다거나 학술대회를 진행한다거나 또는 일본이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을 보일 때 직접적인 성명서를 발표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독일의 드레스덴의 엘베강이라고 하는 곳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적이 있었는데 그 엘베강이 유산으로 등재됐던 그 원래의 취지, 그러니까 엘베강 주변에 옛 중세부터 이어져 왔던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그 자연환경의 어우러짐, 이런 것들이 유산 등재의 이유였는데 이것이 훼손되게 되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부득이하게 이 등재 결정을 취소한 바는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유물이 가지고 있는, 유적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일본이 유네스코의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산업유산정보센터란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름 그대로 산업유산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 중에는 침략전쟁에 공헌했던 그런 시설이라는 점이라든가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동원 피해가 일어났던 장소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공개되고 그 안에 전시물을 살펴본 결과 강제동원 사실이 거의 들어있지 않거나 강제동원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왜곡돼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기반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유산이 등재됐던 2015년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저희가 바로 잡으려면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상투적이지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관심을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어떻게 갖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되물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는 가장 쉽고 또 구체적인 관심은 관련된 내용이 혹시 인터넷이나 어떤 포털 사이트에 떴을 때에 클릭 한 번씩 해주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영상을 한 번 더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의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결국 여론이 되고 이 여론이 한국 정부의 정책을 만들 테고요. 이 정책이 세계 시민들의 주의를 끌 테고 이 주의가 결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유네스코의 입장이 결국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바로잡으려면 저희의 지속적인 관심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까지 동북아 역사재단의 역사 Q&A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마치겠고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